국풍과 가나문자. 고대 국가의 발전이란 왕권의 강화와 관련된 역사였다. 부족 국가들이 강한 외세와 맞서기 위해 만들어진 연맹 왕국은 시간이 흐를수록 운영의 효율성을 좇아 지휘자 한 사람에게 권력을 몰빵시키게 되고, 대신 군주는 부족장들에게는 관직을 하사하며 그들의 권위를 지켜주게 된다. 그렇게 시작된 초기 국가는 여러 모순과 분란을 극복하면서 왕권을 안정화시키는 장치로 왕위 세습제를 실시하게 되고,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 율령을 반포하게 된다. 또한 사상의 통합을 위해 고등 종교를 장려하게 된다. 여기까지 도달하게 되면 흔히 고대 국가의 완성 단계라고 말한다. 백제의 경우 3세기 후반에서 4세기 중엽, 고이왕과 근초고왕 집권기 동안 고대 국가의 틀이 완성되었다. 고구려의 경우 4세기 후반 소수림왕 때 완성되었고, 신라의 경우 6세기 초 지증왕과 법흥왕 때 완성된다. 일본의 경우 쇼토쿠 태자와 덴지덴노를 거쳐 7세기 후반 고대 국가의 틀이 완성된다. 그런데 고대 국가가 완성되면 수십 년 뒤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으니 바로 해외 정복 사업이었다. 자고로 안에서 차면 밖으로 넘치는 법. 4세기 후반 백제의 근초고왕, 5세기 고구려의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6세기 후반 신라의 진흥왕 모두가 예외 없었다. 하지만 일본은 달랐다. 섬나라인 특성상 대외 진출은 쉽지가 않았다. 그러니 어찌 되었겠는가? 스스로 도취되고 만다. 즉 국뽕에 취하게 된다. 덴무덴노. 캬. 주목. 그리하여 8세기 초 덴무덴노 때 일본은 국호를 외에서 일본으로, 대왕을 천왕으로 고치고 덴노의 신격화를 위해 고사기와 일본석이라는 역사를 편찬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의 풍토는 이후 국풍문화로 이어지게 되었으니, 국뽕문화? 대륙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식대로 재창조하자는, 와곤을 켜고 있는 해안시대의 악사보습이다. 국풍문화의 대표적인 유산은 9세기경에 만들어지는 가나라는 문자였다. 다만 가나 문자가 처음 만들어질 때 귀족들은 가짜 문자라고 해서 한자만을 고집했었다. 원래 가나라는 말이 가짜 글이라는 뜻임. 어려운 한자를 통해 문자를 독점하여 백성을 지배하려 했던 조선 양반들의 모습이 일본에서도 재현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가나 문자는 서민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퍼져나갔으니, 특히 여성들에게 가나 문자는 인기가 있어 가나로 쓴 작품들이 쏟아져 나와 헤이안 시대에는 여류 작가들이 탄생하고 있었다. 무라사키 시키부가 쓴 겐지 모노가타리는 총 54권의 소설로 아직도 널리 읽혀지고 있다는. 사족을 붙이자면 겐지 모노가타리를 읽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현대 일본어하고는 너무 다르거든요. 어렵습니다. 한편 여성들이 주로 쓰던 히라가나와는 달리 절간의 승려들은 가타가나를 만들었었다. 가타가나는 신라 이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사의 탄생. 10세기에 이르자
지방관인 고쿠시와 군시가 관리하는 국가의 영지도 장원처럼 변하고 있었다. 오늘날로 따지면 고쿠시는 도지사, 군시는 군수회당. 세금만 꼬박꼬박 갖다 바치면 정부에서는 전혀 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쿠시와 군시는 마치 고을의 군주처럼 군림하며 세율을 마구잡이로 올려서 농민의 고열을 빼먹고 있었던 것이다. 이때 군시를 도와 구시라치를 하던 이들이 고초라는 하수인으로서 이들의 횡포가 어찌나 심한지 농민들은 세금 부담에 못 이겨 귀족이나 사원의 땅을 바치고 장원의 농노로 들어가기 일쑤였는데, 그러면 장원의 영주가 된 귀족들은 지방의 유력 호족이나 황족, 외척에게 뇌물을 바치는 식으로 국가에 낼 세금을 면제받았기 때문에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조선시대가 연상되는 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장원의 부를 노리고 무력으로 빼앗으려는 세력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게 되었는데, 안와 부럽네. 이에 대응해 영주들은 수하의 농민들을 무장시키게 된다. 이것이 바로 훗날 사무라이의 전신이다. 다만 당시만 해도 무기나 전술이 세련되게 발전하지 못한 탓에 전투는 거의 무조건 머릿수가 많은 쪽이 유리했다.